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농수축협의 조합장을 뽑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18을 왜곡하고 비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민주당과 야3당이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5월 단체와 시민단체들도 제명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공청회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생산시설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 노조에 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농수축협의 수장을 뽑는 전국 조합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이 얼굴 알리는데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등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다음 달 13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전남에서는 184곳, 광주는 18곳의 조합에서 조합장을 새로 뽑습니다. 선거를 위탁 관리하게 된 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3대 1이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자리를 지키려는 현역 조합장과 도전장을 낸 출마 예정자들이 맞붙는 구도입니다. 깜깜이 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신규 후보들이 얼굴을 알리기가 힘든 상황에서 후보들은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등록을 한 뒤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본인 외에 외부인 가족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도와줬을 경우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형사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 후보들은 공직선거 후보들과는 달리 사전선거 운동 자체가 불가능하고 선거 운동 기간에만 공보물과 어깨띠,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해서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후보들은 또 일체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조합원의 집으로 찾아가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이 금품을 받았을 경우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과열 혼탁 양상을 보였던 조합장 선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종합계획이 올해 상반기 안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최종 영역 결과가 다음 달 말까지 발표되고 한전과 지자체 실시 협약은 다음 달 중순에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전은 용역사의 최종 보고 내용과 자체 추진한 한전공대 설립 계획을 포함시킨 마스터 플랜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완성할 예정입니다. 한전은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가 예정대로 마무리될 경우 늦어도 내년 2월쯤엔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 추위가 한 발짝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영하 3.7도로 출근길 날씨는 매우 춥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껑충 올라서 광주의 낮 기온 7도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이렇게 추위가 누그러드는 건데요. 이 서풍이 또 미세먼지를 몰고 옵니다. 현재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한때 나쁨 수준까지 짙어지겠습니다. 또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특보는 계속해서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광양에서는 건조주의보가 건조경보로 강화됐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10개 시군에서는 건조주의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모독 망언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거짓말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던 5.18 단체들도 항의에 나섰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망언을 한 의원들을 국회에서 추방시키기로 했습니다. 남고은 기자입니다. 침묵을 지키던 5월 단체들이 결국 행동에 나섰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5.18을 비하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5월 단체들은 이들 의원들의 공청회 발언을 듣고 경악했다며 내일 국회를 방문해 항의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즉각 강력히 정리하고 5.18 민주운동을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즉각 제정하라. 5.18 서울기념사업회 등도 문제가 된 한국당 의원들의 제명을 촉구하며 국회 주변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망언을 한 새 의원들을 오늘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합니다.
민주당은 5.18 망언 의원들을 국회에서 추방하는데 사당이 이견이 없었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그 3명 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나간다는 데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정의당은 이와는 별도로 한국당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문제가 확산되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지난 8일 열렸던 국회 공청회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참석자들의 발언은 주관적인 것이라며 5.18 유공자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5.18 진상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왜 그런 망언을 했을까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5.18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김진태 의원과 지만원 씨의 특수관계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마디로 당내 문제라며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당의 문제니까 다른 당은 우리 당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5.18 망언은 사실상 이미 예고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1월 지만원 씨는 인터넷을 통해 당대표 출마를 앞둔 김진태 의원을 극찬합니다. 5.18의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소신을 수많은 자리에서 밝히면서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지 씨는 또 김 의원을 젊은 나이에 대중의 인기를 얻은 히틀러와 같은 인물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지 씨를 국회로 불러 5.18을 비하하고 모독하도록 판을 깔아줬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5.18을 이용해 친박 지지자들의 표심을 잡아보려는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발언을 하는 대상은 국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자유한국당 지지층,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향후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대비해 보수 세력이 노골적으로 방해 의지를 드러낸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진상규명 국면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며 발목 잡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겁니다. 한편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조사위원 후보 3명 가운데 자격 논란이 있었던 권태호, 이동욱 후보의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자격 미달위원 추천에 이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5.18 망언. 정말 정치적 계산에 따른 의도된 행위였다면 그만큼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공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5.18 폄훼에 대한 파문의 여파가 커지자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가 낮아서 이런 왜곡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역사 왜곡 처벌법을 만들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인정한 지만원 씨의 5.18 폄훼는 몇 건일까?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신문 광고를 해 2002년 당시 명예훼손죄가 인정됐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주장을 극우 매체 호외로 유포한 죄로 8,2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도 최근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결과 잇단 형사재판에도 지 씨는 국회에서까지 같은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여러 건의 형사 사건에 연루돼 있고 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사람이 계속 그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만원이 관련 고소가 뒤따른다고 했을 때 검찰에서 반드시 좀 구속 기소를 해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이 5.18처럼 역사적 사건을 대상으로 이뤄질 경우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지 씨가 행한 숱한 5.18 비하와 거짓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어서 또 다른 지만원의 등장을 막기 어렵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는 표현을 강하게 처벌하는 독일의 홀로코스트 법처럼 5.18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꽤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왜곡의 입법례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을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날조를 하거나 완전히 폄훼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민주당은 이 같은 필요에 의해 발의되고도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5.18 왜곡 처벌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도적인 허위 주장과 역사 왜곡이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존엄을 위협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는 물꼬를 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 일곡지구 근린공원에 불법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이 당시 매립 주체인 토지주택공사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린공원 조성 당시 토지주택공사가 비닐이나 캔 등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재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토지주택공사가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LH 광주전남 본부는 쓰레기 재매립은 광주시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며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새마을 장학금 즉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마을 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기자회견을 갖고 40년 묵은 유신 적폐인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 문제가 일부 시의원들의 부정적 입장에 따라 처리 여부가 중대기로에 놓여 있다며 시의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안은 내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 이달 20일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김익주 위원장. 요즘 먹고 사는 이야기 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경제 상황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데 광주전남연구원이 최근에 우리 지역의 경제 동향을 살피고 올 한 해를 전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네, 광주전남연구원 김봉진 책임연구위원과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분석을 이번에 하셨는데 실질 경제 성장률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역 내 총생산이라는 경제 지표가 있는데요. 네. 광주의 농업 부분부터 뭐 제조업, 서비스업 전 분야에 걸쳐서 한 해 동안 얼만큼 생산을 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그래서 총 생산이 증가했는지 줄어들었는지에 따라서 네. 성장률이 성장률이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3, 4년간의 수치를 봤을 때요. 광주 전남의 경제 성장률 어느 정도쯤이나 됐을까요? 네, 저희 연구진에서 지난 30년 동안의 광주의 경제 성장률 추세를 분석을 했는데요. 예, 자료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0년대 초반에는 조금 고성장을 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 성장률이 점점 줄어들다가 네. 2010년대에 들어서 성장률이 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이런 상황을 이제 추세적으로 저성장에 수렴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3, 4년의 경우에는 1.1%대 중반 으로 저성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 고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네, 당연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총생산이 증가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저성장이라는 것은 생산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생산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을 추가적으로 늘릴 만한 요인이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건 그만큼 산업이 침체돼 있다라는 뜻일 텐데요. 올해 광주와 전남 분야별 산업 전망해 주시다면 어떨까요? 네, 지난 연말에 산업연구원에서 국내 13대 주력 산업에 대해서 2019년 전망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가전, 전자부품, 기계 이런 분야에서 경기 둔화가 전망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광주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 분야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주요 원인으로는 선진국들의 성장 둔화, 저성장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들이 성장 정체, 그 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중 간의 보호무역 갈등 이런 원인들 때문에 수출 전망이 그다지
받지 않아서 아마 자동차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저성장 흐름 속에서 우리 지역 경제도 잘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대안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제조업 분야에서 경기 둔화가 조금 전망되고 있긴 하지만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또 소폭의 개선이 전망되고 있어서요. 네. 광주에서도 뭐 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 고용 여건이 소폭 개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내년에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올해죠. 네. 2019년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요. 이를 기회로 삼아서 서비스업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와 연동해서 스포츠 산업 분야를 가져가는 것이 한편의 전략이 될 수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같은 제조 공정 혁신, 4차 산업혁명의 대응,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장기적으로 경제 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전 세계적인 저성장의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만의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7시쯤 화승군 도곡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78살 김모 씨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주택 150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생산시설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 노조에 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금호타이어가 농성에 참여한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등 29명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원청회사라며 힘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시민단체들은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서 승촌보와 죽산보를 해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2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영산강 제자연화 시민행동은 4대강 보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감사원 감사와 환경부 모니터링을 통해 나왔다며 정부가 영산강 복원을 위해서 보 해체를 결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는 4대강 11개 보를 개방해 관측한 결과 영산강의 경우 하천 자정 능력이 최고 9배 넘게 향상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화재나 인명구조 신고가 접수됐을 때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소방대원들이 집을 찾아가느라 애를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신고를 한 아파트를 쉽게 찾기 위해서 노면 표시 작업에 나섰습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복통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날이 어두워 동을 표시한 숫자는 명확히 보이지 않고 각 동은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진 탓에 출동한 구급차가 길을 헤맵니다. 상태가 심하지 않은 단순 복통 환자였지만 화재나 구조 등 긴급 상황이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주차된 차들도 많고 동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광주 소방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출동한 119 대원들이 헤매지 않도록 아파트 진로 바닥에 각 동의 방향을 색깔별로 표시하는 도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입 시 방향을 알려주는 도로 표지선에서 공사 아이디어를 따왔습니다. 이처럼 동별로 빨갛고 파랗게 구분된 선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구조나 진화가 지체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시범 도색을 한 아파트의 모니터링 결과와 향후 예산 확보 상황 등을 봐가며 다른 아파트까지 도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바닥을 보면서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출동대 5분 안에 출동하게 됐는데 충분하게 그런 경우가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길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는 소방당국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LG전자가 정부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와 광주과학기술원은 지난해 LG전자와 만나 인공지능 창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업 협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LG전자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는 아직은 사업 기획 단계에서 참여 희망 의사를 확인한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만든 뒤에 LG전자를 비롯한 여러 관련 업체 투자 여부를 타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인 광주역 개발 계획을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서 애초 11개 사업에서 5개로 통합 조정했습니다. 5개 사업은 창의 산업 플랫폼 사업과 문화마당 조성, 광주역 허브센터 조성 등입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 평가 요청서를 심의해 3월 말 활성화 계획을 최종 승인할 예정입니다. 화순군이 국민과 함께 군정 현안을 공유하는 행복공감 대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화순군청은 어제 오후 군민 700여 명을 군청에 초청해 2019년 군정 운영 방향을 소개한 뒤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질의응답과 퀴즈 형식으로 진행된 행복공감 대화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며 군청은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군정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조직위가 대회 D-150일을 앞두고 어제 오후 KTX 서울역에서 대회 마스코트의 대형 조형물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제막식에서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비롯해 수영대회 입장권 구입 행사와 박태환 선수 팬 사인회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북한의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을 정중히 제안한다며 수영대회 북한 참가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광주시는 내일부터 22일까지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한 건설기계고요. 광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청 대회의실이나 기후 대기과에 내면 됩니다. 담양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삶과 여정을 자서전으로 펴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살아온 삶의 지혜와 해학을 기록한 것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번째 자서전 발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이디어를 낸 담양군 의회 이정옥 의원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젊은 세대들은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물리치료사 시험 최고령 합격,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는 70대가 있어 화제입니다.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전남과학대학에 진학한 서상락 씨인데요. 서상락 씨는 100세 시대를 맞아 남은 인생을 보람차게 살고 싶었다며 공부한 것들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살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쓰임을 다한 골판지로 광주의 시내와 건물들을 기록해온 양나희 작가. 그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전시 광주 풍경이 2월 22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따뜻하게 묘사된 광주의 옛 풍경을 보며 이웃과 나누고 살았던 애정어린 마음을 기억해보는 건 어떨까요?